solemnly swear.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Almost, I don't say everybody. We have something they want, and they want very badly. Mr. President. Getting death threats, and instead they come here and bringing us to get death threats. So thanks to the nurse. Donald Trump has got to go. Hey, hey, ho, ho. Donald Trump has got to go. We're not going to allow this Trump regime to destroy our democrac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주장했었죠. 자, 그러나 미국도 세계도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간 행보를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행사가 미시간에서 성대하게 열렸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취임 100일 동안 출범한 지 100일 정도가 됐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광폭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0일 행사를 성대하게 열면서 자축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출범 초기에 이민 문제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핵심 의제 분야로 그 분야를 삼고 굉장히 빠르게 진전을 해왔는데요. 그런 네. 부분에서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시간에 들러가지고 자신의 경제 성과, 이민 성과를 이제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이 행사에서 1시간 반 동안이나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e've done this all in 14 weeks. That's remember that. 100 days. We've done all of the things that I named. We're going to have something that you won't even believe. We will end inflation, slash prices. We've already ended inflation, raise wages, and give you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So thanks to your help, your love, and your support, after 100 days back in the White House, America is a free, proud, and sovereign nation once more.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평소 해오던 대로 자기가 한 일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자화자찬에 굉장히 열심인데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정책적 방향성은 설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접근법이라든지 세세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좌충우돌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민,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남북 국경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유권자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굉장히 홍도가 높은 그런 의제인데요. 그것을 너무 빠르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합법적인 이민자도 실수로 추방하게 되고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어떤 도마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관세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큰 목표, 큰 틀에서 무역수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부분에는 원론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네. 접근법에 있어가지고 너무 과격하고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많은 네.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이 두 번째 임기잖아요. 지난번 1기 때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준비성과 속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기 때는 사실 당선되지 몰랐다 이런 부분이 이후에 자서전이라든지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2기 때는 아무래도 1기 때의 어떤 그러한 준비 부족에 대한 그 통찰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 상당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출범하자마자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충성파로 해서 인선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요 정책에 있어서도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에 비해서 2기 때는 너무 준비가 잘 돼서 빠르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작용을 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한테는 뭐 이런저런 요구를 자꾸 해대니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좀 머리도 아프고 경제도 좀 어렵고 그런데 미국인들한테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 정책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공화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충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까 취임 100일을 전후한 그 여론조사를 보면 한 40에서 45% 이 정도 내외가 나오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공화당 지지층은 여전히 90% 내외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취임 100일 즈음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공화당 지지층이 여전히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한동안 정책적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가장 논란이 됐던 정책 중에 하나인 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We're in the beginning stages of carrying out the largest deportation campaign in American history. And over the past weekend, it was announced Operation Tidal Wave was a joint effort in ICE Miami and Florida law enforcement agencies. Nearly 800 illegal aliens were arrested during the first 4 days alone. And the courts are allowing them to stay. We're just not going to allow it. So hopefully the Supreme Court will come to the rescue of our country. 네, 연방정부 직원 해고도 그렇고 불법 이민자 추방도 그렇고 이 민주주의를 상당히 좀 역행하는 처사다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트럼프는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두 가지 축이 이민과 통상입니다. 그래서 이민이라는 것은 미국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주고 그걸 통해서 그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의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 때는 보다 더 강력하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 규모를 줄이겠다. 그리고 남부 국경에 군을 파견해가지고 국경을 튼튼히 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 특히 갱단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그 공약을 펼쳤고 현재 굉장히 강력한 그 이민 규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결과를 보면 역대 최저의 어떤 불법 이민자 유입되는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로서 한동안 어떤 트럼프 대통령 정책 행보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분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관세 전쟁을 벌였죠. 자, 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식에서 이 자동차 관세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I've just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give partial tariff rebates to any company that assembles its cars right here in the U.S. I don't want that. I want them to make their parts here. But I gave them a little bit of time. It's 15% and then 10% of the parts. So it's not so bad. Somebody would say. 네, 뭐 세계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이 관세 때문인데 이 자동차 관세 정책도 상당히 오락가락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자동차 관세를 완화시켜주겠다. 자동차 관세 자체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된 관세를 일부 완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관세를 보면 보편 관세 10%, 상호 관세가 그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그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이제 90일 유예를 받은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주요 폭력별 관세가 이제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은 지난 올 4월 초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을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수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부품에 관세가 붙으면 아무래도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관세를 유예하겠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 가격이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총 그 자동차 가격에서 한 첫 해는 3.75%, 두 번째는 2.5%에 달하는 그러한 혜택을 볼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을 국내에서 100%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한다고 해도 85% 정도 이제 조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15%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네. 이제 유예를 해준 겁니다. 2년 기간이고요. 2년 동안에 그러한 부품에 대해서도 국내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제 생산 시설을 늘려라 이런 약속을 한 대가로 얻은 거기 때문에 네. 2년 후에는 이 관세가 이제 폐기되면서 이제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물론 그 이전에 네. 어떤 다른 딜이 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 관세 완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 같은 건 약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그 관세 자체가 주는 불확실성이 시장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조업, 특히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일부 혜택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 유예가 어느 정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월가에선 당장 올 여름이면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거다. 4월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배가 줄고 있고 5월이면 마트의 배대가 텅 빌 거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현실화 될까요?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 145%의 관세가 부과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교역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중국의 주요 항구마다 컨테이너가 쌓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미국으로 향해야 되는 컨테이너들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고 관세 때문에 이제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시차를 고려해 본다면 미국의 주요 소매 그 회사들이 그 마트에서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 재고가 이제 한두 달 후에 떨어진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마트라든지 주요 마트의 매대가 텅텅 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그 소비자들의 불편, 더 나아가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so. I think great times are ahead. Look, since I came in, gasoline is down, groceries are down, egg prices are down, many things are down, just about everything. You're not going to have inflation. 145% tariffs on China, and that is That's good. basically That's an good. embargo. They deserve it. It'll raise prices on They everything deserve from it. electronics to clothing to building houses. You don't know that. You don't know whether or not China's going to That's eat mathematics. it. They were making from us $1 trillion a year. They were ripping us off like nobody's ever ripped us off. And by the way, we have other... 네, 중국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나 예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중국 외교부가 오늘 해외 SNS 계정에 게시한 영상입니다. 미국이 관세 협상 중인 다른 나라들에게 중국과의 무역을 줄이라는 압박, 이른바 중국 포위 동참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向霸权低头就如同饮鸩止渴 압박에 무릎을 꿇으면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물러서지 않을 테니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요구에 대항하라는 겁니다. 자, 중국은 무릎 꿇지 않겠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리면 우리가 그냥 가격을 정하겠다. 결국 서로 날카로운 칼과 칼이 마주치는 형세인데 결국에 누가 이길까요, 이거? 그러니까
일방이 이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둘 다 이러한 그 기싸움이 오래되면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초반이기 때문에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타협을 해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책을 먼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관세를 올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 관세를 내려갈 것이다. 이게 제로가 되지 않겠지만 내릴 것이다. 이렇게 50~60%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먼저 운을 띄워서 중국 측에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미국산 제품들에서 관세를 유예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과 중국 모두 극단으로 무역 전쟁이 치달으면 양국 모두 피해를 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기느냐가 누가 더 오래 버텨서 승리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서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누가 만들어줘서 이제 실질적으로 타협을 나와가지고 이제 관리할 수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협상의 스타일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중국이 따라오는 형국을 취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이제 좀 타협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버틸 수는 있겠지만 중국도 경제가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양국이 타협 국면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될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적 방향성은 분명히 보이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대로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연방정부 지출을 감소하는 부분이라든지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줄여가지고 연방정부가 충분한 어떤 재원을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요. 지금 초반에 보이는 것처럼 그 방법론에 있어서 너무 세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시장이 불안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다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율하는가가 얼마나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 경제를 끌어갈 수 있느냐 요거의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이제 6개월이나 1년 동안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가지고 미국 경제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떤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발등에 떨어진 불과 마찬가지인데 오늘 아침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아주 묘한 얘기를 했더군요.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한국이 대선 전에 협상을 원하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보면은 트럼프 베센트 장관도 나와서 얘기를 할 취임 100일 성과에 대해서 브리핑할 때 나와서 한 얘기가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한국 측이 대선 전에 협상의 프레임워크 틀을 마련하고 완성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월 3일 대선 전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틀을 완성하자. 이런 의도를 얘기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 일관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 협상의 틀을 놓는다는 것, 완성한다는 것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틀을 만들어서 사인을 하는 것 이전까지 다 대선 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토대만 정말로 틀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협상은 다음 정부에서 하도록 그러한 준비만 해놓은 거냐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어떻게 진전되는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전쟁 쉽게 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럴 때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가장 이득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관세 전쟁을 촉발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원하는 통상 측면에서 원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일자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것처럼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는 노력, 네.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무역 수지를 줄이는 적자를 줄이는 노력, 이와 더불어서 에너지 그 프로젝트라든지 조선업 협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의 협력을 증대해서 우리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통적 무역이라든지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은 늘려가면서 이제 그 양국 간의 관계를 잘 조율하는 그런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신세계 정영진 회장 초청으로 왔다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 재계의 요청이 작용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현재 그 정치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재계 프라이빗 섹터 쪽에서 이제 그 소통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싶은 그러한 요구가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장남으로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행정부에서 공식 직함은 없지만 이제 그 벤처 캐피탈 그 회사의 이제 고문장 이사로 있으면서 재계와 정계, 백악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크에서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기업 중에서도 대미 투자와 어떤 미국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상호 관세라든지 여타 미국과의 그 통상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확실한 채널, 통로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주니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